자, 이번 주제 4주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하면 여러분들 최근 개봉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이 있고요. 명나라가 중국 땅에 있고, 그리고 조선의 위쪽에는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었죠. 지금 청이라고 써 있는 곳이 여진족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여진족이 세력을 넓히게 돼요. 그런데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게 원군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국력이 매우 약화되게 되죠. 그리고 여진은 세력을 키워서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후금 예전에 금나라라고 있었죠. 근데 후금 그 다음 금이 나중에 후금이 됩니다.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은 광해군이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딱 보니까 명나라는 차츰차츰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진은 차츰차츰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다고 해서 명나라를 받들고 있으면은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의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합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를 요청해요. 후금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조선도 와서 우리가 베풀었던 은혜를 갚으라 하면서 군사를 요청을 하죠. 근데 군사는 어쩔 수 없이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리상 군사를 파견을 하되 가서 싸우지 말고 후금에 무조건 항복하도록 미리 그 장군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금하고의 사이는 광해군 때 후금과 사이는 괜찮았는데 중립 외교 덕분에. 그런데 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하들이 임금을 쫓아내고 다른 임금을 이렇게 받드는 것을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중립 외교를 반대한 신하들이 광해군을 내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립 외교에 반대하던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쓰게 되죠. 이렇게 명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멀리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후금에서 보기에는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조선이. 그래서 후금의 3만 군사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선이 전쟁을 잘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임진왜란 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또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졌어요. 그러니까 조선과 후금이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이게 정묘호란이에요. 네, 정묘호란 때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문 낭독하고 그리고 끝냈죠. 근데 약 10년 뒤일까요? 네, 9년이 지났을 때 다시 병자호란이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조선이 계속해서 친명배금 정책을 써요. 네, 굳게 이렇게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멀리합니다. 이때 후금은 나라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를 나라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군신 관계. 네. 군신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면서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당연히 그 청나라를 임금으로 받들고 조선은 신하의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지금 조선을 침략하죠. 6일 만에 한양이 함락을 합니다. 그러자 아주 너무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와서 빠르게 쳐들어와서 뭐 피신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가서 피신을 했었는데 인조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남한산성, 한강을 건너면 남한산성이 있는데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 갇혀 지내게 되죠. 네. 포위돼 가지고 성 안에는 성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 그리고 이 당시가 겨울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까지 아주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게 신하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죠.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척화파고요. 그리고 싸움 멈추고 이제 화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화파입니다. 여러분은 남한산성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김상헌이라는 척화파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명길이라고 하는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47일 동안이나 청나라에 대항을 합니다. 47일 동안 한겨울에 청나라에 대항을 하였지만 이제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잠실이라는 그 곳에 가보면은 삼전도비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결국 항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청나라는 임금의 나라고, 그리고 조선은 신하의 나라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자, 소현세자와 그리고 왕자인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청나라에는 조공을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지원군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면 삼전도의 굴욕이 있죠. 네, 황제 앞에서,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임금이 저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되죠. 자, 이 병자호란의 역사의 현장인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수어장대라고 해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군사들을 지휘하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암문이라고 해서 적군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 만든 비밀 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포를 쏠 수 있는 포루가 되죠. 네. 오늘 배운 것을 먼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보죠.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인물을 쓰시오. 누구는 명의 요청에 따라 군사를 보냈지만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때에 후금에게 항복하도록 하였다. 누구의 중립운동을 반대하던 신하들은 누구를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다. 네, 이 사람은 광자로 시작하고요. 임금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은 조자나 종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군자를 붙였습니다. 네, 광땡군이에요. 다음이요. 병자호란에 대한 알맞지 않은 것. 인조와 일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해 진하였다.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47일 동안 청에 대항하던 인조는 결국 항복하였다. 조선이 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명과 가까이 지내지 않아 일어난 전쟁이다. 반대로 적혀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오늘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공책에도 정리해 보십시오.